안녕하십니까. 오늘이 옵션 만기인데 코스닥 지수는 강보합으로 마감되었고 코스피 지수는 6일 만에 소폭의 조정을 받습니다. 약 6포인트 정도 하락했죠. 그동안 일본의 엔저 정책 그리고 중국의 저가품에 밀려서 우리 제조업 지수가 상당히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단기간에 많이 빠졌던 낙폭 가대주를 중심으로 해서 순차적으로 반등이 나타났는데, 제가 지난주에 단기적으로는 외국인 투자가들이 콜 옵션을 매수하고 그리고 풋 옵션을 매도함에 따라서 다시 말해서 상방 포지션을 구축하여 옵션 만기까지는 지수가 점진적인 상승을 볼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난주 지수가 1960포인트를 터치하고 조정받고 나서 이번에 다시 1970포인트를 또 상향 돌파한 후에 오늘 종가에 밀려 끝났죠. 앞으로 과연 종합지수가 어떻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업종,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황을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단기간에 많이 빠졌던 그 지수 관련 대형주들이 순차적으로 반등이 나타났는데, 맨 처음에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삼성전자, 삼성전기, 이러한 전기전자주들이 단기간에 간 상승을 보였고, 그 이후에 현대차, 기아차, 자동차주들이 또 며칠간 또 급등을 했죠. 그리고 조선화학이 어제 또 간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현대건설, GS건설, 건설주들이 또 낙폭과대에 따른 반등이 또 강하게 나타났죠. 그런데 이 반등이 좀 폭넓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업종에서 한 2개 내지 3개 종목에만 매수가 집중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면서 올라가는 종목들은 7%에서 10% 가까이 급등하는 그런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옵션 만기인데 큰 영향을 받지 않았죠. 오히려 프로그램 매수가 한 비차익 거래를 중심으로 해서 1600억 넘게 유입이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외국인 투자가들이 선물 포지션이 아직까지도 누적으로 한 23,800계약 정도 매도를 지금 해가 있기 때문에 중기 흐름은 여전히 수급상으로 볼 때 좀 부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이번 주까지는 옵션 만기 주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콜 옵션 매수, 풋 옵션 매도로 상방 포지션을 구축하기 때문에 점진적인 상승이 나타날 수가 있었습니다만은 다음 주에는 조금 상황이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수가 이렇게 좀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치우쳐서 움직이기보다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그런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최근에 원달러 환율의 강세는 계속해서 지금 이어지고 있죠. 1,100원을 돌파했다가 조금 이렇게 밀려 끝났는데 오늘은 강보합으로 마감됐죠. 원달러 환율 강세가 나타나면서 원엔 환율이 동조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원달러 환율이 강세를 보이더라도 엔 환율이 더 가파르게 이렇게 하락함에 따라서 우리 수출주에 상당히 부정적인 그런 영향을 미쳤습니다만, 지금은 원엔 환율이 동조화 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원화가 평가절하되면은 엔화가 평가절하되면 원화도 그 폭만큼 평가절하되는 그런 양상을 보임에 따라서 자동차, 그다음 전기, 조선, 화학 이런 수출 관련주들이 최근에 제법 강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추세적으로 볼 때 이들 업종들이 탄력주로 계속해서 추세적으로 올라가기는 좀 버겁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많이 빠진 종목 중에서 상승폭이 미미했던 그런 종목들은 추가적인 상승을 좀 더 이어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유가 하락세는 계속해서 지금 이어지고 있죠. 상당히 가파르게 지금 빠지고 있는데, 서부 텍사스 중진류가 6월 말에 1배럴당 107달러 하던 것이 77.1달러까지 급락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두바이의 경우에는 6월 말에 111달러 하던 것이 78.5달러까지 급락을 하는 그러한 양상을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유가가 어느 정도 반등을 보여야만이 화학주를 비롯한 종목들이 조금 추가적인 상승을 더 이어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뒤에 다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여기 MSCI 한국 인덱스 펀드, 이것은 뉴욕 증시에 상장된 한국 관련 상장지수 펀드인데, 외국인 투자가들이 우리 증시에 참여할 때
이 지표를 그 기준으로 삼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이 지표를 기준으로 삼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그 한국 MSCI 한국 인덱스 펀드 이거 주가 흐름을 우리가 한번 그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그 다음 차트를 보시면은 자, 그 여타 이머징 그 국가들의 경우에는 이번에 그 좀 V장으로 이렇게 급반등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는데 그 미국과 그다음에 중국, 일본 증시도 급락후 곧바로 수직으로 다시 말해 V장으로 급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 증시의 경우에는 반등 주고 눌렸다가 이 고점을 약간 벗어나는 고점을 한 10포인트 넘게 지금 그 올라갔다가 다시 되밀렸습니다만은 이 고점을 약간 그 벗어났죠. 그러나 MSCI 한국 인덱스 펀드를 보면은 이 고점에 훨씬 이번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그 시장 참여가 상당히 저조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외국인들이 지난번에는 좀 이렇게 공격적으로 매도를 하다가 최근에는 그 매도 규모가 상당히 그 완화되고 있죠. 오늘은 외국인들이 그 현물 시장에서는 약 1,000억 정도 매수를 했고 코스피 시장에서 매수를 했고 그 다음에 기관들이 2,000억 넘게 매도를 했죠. 기관들이 2,000억 넘게 매도를 했습니다. 오늘 프로그램 매수가 비차익 거래를 중심으로 해서 1,600억 정도가 유입이 됐는데 지금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그 비차익 거래를 통한 그 프로그램 매수는 추가적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그 배당락 전까지 그러니까 배당을 받기 위해서 하반기에 그 외국이나 기관 투자가들이 좀 주식을 이렇게 매수하는 그러한 그 행태를 볼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만약에 MSCI 한국 인덱스 펀드가 이게 60선인데 이 추세 라인, 이 라인을 벗어나게 되면은 외국인들의 그 매수가 지금보다는 조금 더 강화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뒤에 그 우리 증시 그 일봉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 지금 상당히 좀 중요한 그런 변곡 구간에 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그 1970포인트를 그 상향 돌파했다가 밀려 끝나지 않았습니까? 밀려 끝났는데 5선 근처에 지금 음봉이 그 출현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다음날 5선 아래에서 선물 기준으로 5선 아래에서 출발한다면 이번 상승에 따른 그 조정이 늘목 과정이 어느 정도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5선이 지지된다면 추가적인 상승을 좀 더 이어가겠지만 그 상승폭은 크지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체별 그 매매 동향을 보면은 제가 그 지난주에 그 이번 주는 그 옵션 만기로 그 장세가 강한 상승은 보이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점진적인 상승을 이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 여기 보시면은 어제 기준으로 해서 옵션 만기 전에 보면은 콜 옵션을 215억을 매수를 했고 그 다음에 풋 옵션을 136억을 그 매도를 쳤죠. 콜 매수는 방향 윗방향, 그 다음에 풋 매도도 방향이 윗방향이죠. 여러분들이 그 주식만 그 매매를 하더라도 선물과 옵션의 그 개념 그리고 이것이 주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나 이 정도는 좀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선물과 옵션의 그 움직임에 따라서 현물이 좌지우지되는 그런 양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코스피 100 종목들은 선물의 그 사진권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외국인 투자가들이 선물을 장중에 상당히 좀 공격적으로 팔지 않았습니까? 한 3,000개가 넘게 그 매도를 쳤는데 선물을 매도하자 프로그램 매수는 차익 거래와 비차익 거래가 있는데 비차익 거래를 통해 들어왔죠. 비차익 거래는 선물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냥 15개 이상의 종목을 바스켓을 구성해 가지고 일시에 사고 팔고 하는 방법이 바로 프로그램 매매인데 비차익 거래의 경우에는 펀드를 조성하거나 또 펀드를 해산하거나 그 다음에 펀드 내에 구성되어 있는 전 종목을 일괄적으로 교체 매매를 할 때 이 방법을 쓰거든요. 그럼 오늘 1,600억 정도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온 것은 선물과 연계한 그런 차익 거래가 아니고 단순히 우리가 펀드를 그 조성할 때
그 매매하는 그런 비차익을 통해서 유입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좌우지간 어제까지 본다면 외국인들이 여기서 보시면은 저 콜 옵션 매수와 풋 옵션 매도 금액이 거의 뭐 1, 2일 전이나 비슷하게 유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외국인들이 오늘 장중까지는 계속 입방열을 보고 단기적으로 그 포지션을 취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일단 옵션 만기가 지났기 때문에 지금 선물을 23,800계약건 누적 그 매도를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일단 이 옵션의 그 상방 포지션 이것이 그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다음 날부터 조금 이렇게 조정에 들어갈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가 없다. 그 부분은 제가 차트를 보면서 한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관들의 경우에는 콜 107억 매수, 풋 160억 매수, 양 매수죠. 양 매수인데 하방 쪽이 약간 강한 그런 그 포지션인데 기관들의 경우에는 위쪽으로 가든 아래쪽으로 가든 좀 그 변동이 큰 그런 포지션에 초점을 맞춘 전략인데 이번에 윗방향으로 이렇게 일주일 정도, 5일 정도 주가가 올라왔습니다만은 그 탄력이 약했기 때문에 콜 옵션을 매수해도 이번에 큰 재미는 볼 수가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개인의 경우에는 콜 290억 매도에 풋 10억 매도, 양 매도인데 콜 매도 비중이 상당히 크잖아요. 290억 정도. 그래서 이번에 물론 그 개인들이 콜을 290억 매도를 했습니다만 그렇게 큰 손실은 보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수가 입방향으로 강하게 탄력적으로 움직이시면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프리미엄 감소, 다시 말해서 시간가치 감소로 큰 손실은 보지 않았지만 일단 콜 옵션을 매도를 쳤다는 점에 어느 정도 손실은 불가피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은 화학업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조선업종, 화학업종, 그리고 철강업종, 전기전자, 이러한 쪽으로 해서 단기간에 그 상당히 가파른 하향 조정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가파른 하향 조정이 나타났는데 하락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이번에 제법 강한 반등이 나타나도 위에서 보니까 그 상승폭은 상당히 미미하다는 거죠. 이번에 2단계에 걸쳐 1차 상승은 눌림 목주고 2차 상승이 좀 강하게 진행되었던 종목들의 경우에는 오늘 좀 전반적으로 조정받는 쉬어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고 그 다음에 상승폭이 미미했던 종목은 오늘까지 상승세가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만 일단은 전반적으로 조금 이렇게 그 에너지가 분산되는 오늘 현대건설을 비롯한 일부 그 대형주들만 좀 이렇게 매기가 강하게 유입이 됐지 여타 종목들의 경우에는 좀 매기가 분산되면서 오늘 크게 오른 종목들이 별로 없었잖아요. 자,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원달러 환율이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데 좀 추세적으로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길게 본다면은 만약에 내년에 그 미국에서 금리를 인상시킬 경우에는 원달러 환율 급등세가 더 이어지겠죠. 다시 말해서 원화 평가지가 더 진행이 되겠죠.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좀 이렇게 단기간에 좀 이렇게 그 상승폭이 좀 가다다 보니까 좀 일시적으로 좀 이게 그 숨고리 과정도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은 원달러 환율 급등보다는 원엔 환율이 같이 움직이고 있다는데 우리가 초점을 맞출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료도 이미 그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러한 재료보다는 그 개별 주가의 흐름을 보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화학업종의 경우에는 달러 결제가 많고 수출 비중이 높은 화학업종의 경우에는 그 환율의 급등 수혜주인데 앞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주가에 좀 반영이 되었고 그리고 일부 종목의 경우에는 좀 저항성 근처에 도달한 그러한 그 흐름이기 때문에 뒤늦게 그 시장에 참여하기보다는 만약에 이 업종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조금 눌림목이 들어올 때 그때 좀 선별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전략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제법 강한 상승을 보였는데 산목의 실적이 제가 뒤에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상당히 좋지 않게 나왔죠. LG화의 경우는 어닝 쇼크로 하루는 한가치는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이번에 단기 급락에 따른 반등이 조금 들어왔습니다만 하락폭에 비한다면 아직까지도 미미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업황의 선행지수 역할을 하는 에틸렌 가격이 지금 4개월째
지금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것은 좀 일시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4개월 동안 이 에틸렌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그 회사의 실적에는 그 어느 정도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4분기 실적은 3분기보다는 훨씬 더 개선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지금 급락 후에 반등 후 2단계로 올라간 종목도 있습니다만 또 1단계로 간 종목도 있죠.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저점을 다시 깨고 내려오기보다는 다시 눌림목 주고 나서 재차 어느 정도 반등을 시도하는 종목들이 좀 많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추세적으로 지금은 큰 이평선이 지금 하방쪽으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올라갈 때마다 그 악성 매물이 계속해서 출현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탄력적인 상승보다는 지금은 그 타이밍을 잘 잡아야 좀 이렇게 그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LG와 국내 화학 그 4개사의 그 3분기 실적을 보면은 LG화학은 그 3분기 실적이 매출이 5조 6,639억 이미 다 발표가 되었죠. 그리고 영업이익은 3,574억, 당기순이익은 2,319억. 매출은 전년 대비해서 3.4%가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좀 많이 줄어들었네요.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영업이익은 30.8% 감소,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34.2%가 감소가 되었죠. 그리고 롯데케미컬의 경우에는 이번에 화학주 중에서는 롯데케미컬의 상승이 가장 강했죠. 제가 지난주 처음에 강하게 이게 그 상승하는 종목들이 추가적으로 그 상승 여력은 더 크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예상대로 처음에 그 급등했던 그러한 종목들의 상승이 더 늦게까지 강하게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롯데케미컬의 경우에는 매출이 3조 7,083억이고 영업이익이 1,422억, 당기순이익이 1,007억. 매출은 전년 대비해서 8.2%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17.2%, 당기순이익은 34.2%가 감소가 있죠. 그리고 금호석유 그 화학의 경우 하나케미컬은 매출이 1조 9,759억, 영업이익이 235억,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이 14억이죠. 매출은 5.2%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42.8%, 당기순이익은 103.1%. 어제 상한가 쳤던 종목이죠. 오늘 크게 오르다가 밀려 끝났었는데, 자, 그리고 금호석유화학의 경우에는 매출이 1조 2,068억, 영업이익이 610억,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217억, 매출은 전년 대비해서 1.2%, 그 다음에 흑자 전환했고 734.6% 당기순이익이 증가를 했죠. 주가는 어제 좀 크게 오르나서 또 주춤하고 있죠. 이 종목의 경우에는 지난번에 빠지고 나서 좀 슬금슬금 내려오다가 이번에 좀 이렇게 반등이 왔는데, 실적 대비해서 이렇게 그 주가 흐름은 그렇게 양호한 편이 아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주간 화학업종의 경우에는 3분기에 실적이 이렇게 좀 비교적 그 부진한 그런 양성을 보이는데 4분기에는 그 3분기보다는 좀 실적이 양호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대한유화의 경우 아직까지 실적 발표를 하지 않았죠. 11월 말경에 그 실적 발표를 하게 되는데 그동안의 추이를 보면은 화학 주중에서는 대한유화의 그 흐름이 가장 양호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영업이익이 2012년 한 2, 3년간의 그 추이를 보면은 그 상당히 좋지 않았죠. 그런데 2013년도에 183억, 그 다음에 2014년 반기까지 247억이니까 연말까지 본다면 연간으로 본다면 그 상당히 실적이 좀 많이 그 개선되고 있는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도 마찬가지. 당기순이익도 2012년도에는 마이너스였지만은 2013년도에는 233억, 그 다음에 2014년 반기만 하더라도 212억. 그러면 연간으로 볼 때는 한 2, 3년 동안은 상당히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종목들 보면은 고점 대비 상당히 깊은 조정을 받았습니다만은 주가 하락 속도에 비해 그 실적 악화 속도가 더 빠르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퍼가 높은 그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많이 빠지더라도. 그러나 이 종목의 경우에는 그 퍼가 작년에 23배였던 것이 지금 10배 정도, 상반기로 볼 때 한 10배 정도.
그리고 PBR 자산 가치를 보면은 0.6배니까 상당히 그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평가되어 있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사주에 좀 강하게 올라갈 수 있겠죠. 차트를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 그 UI 경우에는 이 종목들을 보면은 고점 대비 가파르게 그 빠진 종목들이 있고, 그 다음에 슬금슬금 빠진 종목들이 있는데, 이 종목의 경우에는 좀 지난번에, 자, 월봉을 한번 볼까요? 월봉을 보면은 이때 당시에 크게 시세를 내었죠. 2010년도에 가파르게 상승한 후에 한번 두들겨 맞고, 그 다음에 그 완만히 갈아가다가 2013년도에 어느 정도 반등을 보인 후 지금은 횡보하고 있는 그런 양상이죠. 다른 종목들을 보면 이렇게 가파르게 빠지고 있어요. 빠지고 있는데, 이 대한유아의 경우는 최근에 좀 이렇게 각 이평선이, 월봉을 볼 때 이평선이 좀 수렴되면서 윗방향으로 좀 방향을 잡으려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주봉 차트 보면은 주봉도 지금 보면은 아직까지 이 고점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만 여기 한 85,000원이 되네요. 85,000원 이 가격대 이 고점을 벗어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좀 시세를 내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조금 오르다가 밀 끝났죠. 1% 정도 상승했는데, 일단은 여기에 장대 양봉의 대량 거래 좀 흐름은 괜찮은 것 같아요. 조금 이게 긴 흐름상으로 본다면은 유아주 중에서는 석유화학 이쪽 분야에서는 이 대한유아의 흐름이 좀 이렇게 비교적 낙관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LG화학, 이 LG화학을 제가 사실 이게 쭉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보니까 지금 소형주의 경우에는 상당히 좀 조심을 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많이 간 종목들의 경우에는 좀 조심을 할 필요가 있는 게, 지금 차트가 주봉상으로 보면은 좀 무너지려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주봉을 보면은 이 이격이 크게 나타나고 나서 보면 이렇게 눌림목이 들어올 때 좀 가파르게 눌러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여기도 보면은 상당기간 상승하고 나서 지금 20선을 지금 깬 상태에 있어요. 깬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돌아가지고 다시 이와 같은 이런 패턴을 거친다면은, 한두 달 가까이 쉬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동안 많이 올라간 종목들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가격상의 조정과 기간상의 조정을 수반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개별주의 경우는 조금 이렇게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중소형 개별주를 한번 찾아보니까 여기서 과감하게 공략할 종목들이 좀 마땅치 않더라고요. 그리고 대형주의 경우에는 다 추세가 붕괴되는 그런 하락세가 지금 이어지다가 지금 반등이 나왔고, 그 반등도 좀 이렇게 반등이 얼마나 종목들은 어느 정도 반등이 진행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마땅하게 크게 보고 이렇게 공략할 종목들은 좀 이렇게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은 LG와 그다음에 OCI 두 종목을 한번 이렇게 이거는 단기적으로 대응할 종목이다. 자, 일봉을 보면은 이때 대량 거래에 거의 한가죠. 거의 한가 정도 들기만 했는데, 겁나고 기술력 반등 주고 나서 다시 눌렸는데, 제가 어느 정도 단기적인 차익은 노릴 수 있다 하는 것이, 일봉상으로 보면은 20선을 감싸는 그런 양봉이 출현되었잖아요. 양봉이 출현되었고, 주봉도 보면은, 자, 양음양으로 5선 위에 일단 안착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한 7%에서 한 10% 정도의 추가 반등은 더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 전략은 제가 뒤에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얼마에 사고 실제 매수하자마자 곧바로 올라갈 수 있는 그 타이밍을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매수하자마자 2, 3일 내에 곧바로 강상승이 나타난다든지 아니면 사자마자 어느 정도 수익이 난다든지 그 타이밍을 잡는 것이 중요하죠. 오늘 올라가다 좀 밀려 끝났죠. 오늘 오전장에 보니까 외국인과 기관들이 동시에 매수를 했었는데, 일단 이 20선의 귤기가 상방으로 좀 강하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전략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다시 원위치로 넘어가서 일단 잠깐 쉬었다가 다시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이렇게 한 7%에서 10% 정도 단타 대응할 종목은 제가 뒤에 두 종목을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스윙과 트레이딩, 매매를 할 때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또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나,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윙은 제 기준으로 한 2박 3일 정도, 매수하고 나서 2박 3일 정도만 제대로 움직여주면은, 적게는 5%에서 조금 이렇게 욕심을 부른다면은 10% 넘게 수익을 낼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대행주를 할지라도 한 2박 3일 정도만 움직이면은 한 3% 전으로 움직인다 할 경우 한 7%에서 10% 정도의 수익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 스윙을 할 때 스윙 매매는 어떤 차원에서 관점에서 할 것인가. 자, 당일날 매수를 할 것인가. 당일날 장중에 매수를 해서 다음날로 가지고 넘어갈 것인지, 아니면 종가에 매수를 할 것인지,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장중에 매수할 경우는 장단점이 있죠. 만약에 매수하고 나서 좀 강한 상승이 나타나서 수익을 남긴 상태에서 다음으로 넘어간다면 마음이 홀가분하죠. 왜냐하면 다음날 흐름이 좀 좋지 않을 경우에는 발빠르게 빠져나올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당일날 매수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종가까지 이 종목이 좀 올라갈 것 같아가지고 장중에 매수했는데 종가에 밀려버렸다. 그래서 윗골 달린 음봉이 나왔다. 이럴 경우에는 이래도 들고 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의도했던 것과는 장중 흐름이 좀 이렇게 박자가 맞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행태가 나올 경우에는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맞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당일 매수는 그야말로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 종가무로까지 내가 매수한 가격대 위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그런 종목이 하나에 속하고, 종가 매수하는 것이 좀 이렇게 리스크를 좀 줄일 수 있지 않느냐. 물론 종목을 잘 선정해야 되겠죠. 만약에 종가 매수했을 경우에는 밤사이에 어떤 악재가 나왔을 경우에 내 의견과는 내 생각과는 무관하게 개당초에 좀 흐름이 좀 이렇게 안 좋을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버티다 보면 또 큰 손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종가 승부, 이것도 상당히 보는 안목이 있어야 매수하자마자 2박 3일 정도 곧바로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트레이딩, 이분은 제가 뒤에 또 말씀드리죠. 자, 그러면 종가 승부를 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종목을 어느 시점에서 매수할 것인지. 자, 먼저 종목을 고를 적에 이런 종목은 가능한 한 종가 승부하시면 안 돼요. 왜? 하락 추세에 대해 놓이는 종목들은 반등폭은 적고 하락폭은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조금 벌자고 리스크를 크게 안아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일단 추세대가 윗방향으로 써야 돼요. 추세대가 상방적으로 서 있는 종목은 내려오다가도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와요. 그러면 내가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하방으로 이렇게 기울어 있는 종목의 경우에는 반짝쪽으로서 다시 내려올 때 하락폭이 크게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잘못할 경우에는 치명타를 당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종가 승부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상승 추세대에 놓이는 종목을 선정을 한다. 상승 추세대. 그러면 어떠한 형태의 상승 종목인가? 자, 일단 1차례 상승한 후에 일정 부분 조정을 거친 종목들, 예를 들어서 한 3, 4일 올라가 있는데 종가 승부한다. 그럼 그것이 또 단기적으로 끝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1차 상승 후 어느 정도 눌목 과정을 거친 후 그 다음에 양봉이 나타났다. 이게 매수 신호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양봉 후에 다시 이렇게 내려올 수 있겠습니다만, 추세가 상방으로 되어 있는 종목들은 이 바로 내려온 경우가 극히 희박해요. 내려오다가 반등 주고 최소한 이 고점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일정 부분 조정을 거친 후 양봉이 출현하는데, 이 양봉이 소양봉과 장대봉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때 첫 봉이 강하게 내려오다가 강하게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와 조그맣게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 이 두 가지를 예를 들어 볼 수 있겠는데, 이것도 이 두 가지 형태에도 장중에 진행되는 과정을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장중에. 자, 이 소양봉의 경우
이럴 경우에는 한번 이게 종가 승부를 해볼 만하죠. 일단 종가 승부를 할 경우에 장중에 트레이딩 매매를 할 경우에는 사실 차트 보고 매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재무 상태 이런 것을 막 이렇게 상세하게 이렇게 따질 필요가 없죠, 사실. 왜? 몇 분 사이에 그냥 승부를 내버리는 그런 게임이기 때문에. 그러나 종가 승부의 경우에는 밤새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종가 승부를 할 종목은 회사의 기본적인 내용들, 그 다음에 어떤 업황에 속하는 종목들인지, 회사의 내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할 필요가 있다. 소양봉은 일단 제가 뒤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올라가다가 일목 주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 양봉 후 이렇게 십자가를 세웠다든지, 조그만 양봉을 세웠다든지, 이럴 때 한 파동 더 강하게 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타이밍을 노린다든지. 이럴 경우 소양봉은 한번 진입할 필요가 있고, 장대봉은 일단 처음에 강하게 튀는 그런 종목들이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거거든요. 왜? 이게 이렇게 장대봉을 세웠던 세력들이 하루 먹고 그 다음날 만약에 빠져 출발해서 한다면은 팔 수가 없잖아요. 이런 종목들 반드시 위에 올리거든요. 빠져 출발해도 장중에 플러스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반복을 하면서 장중에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팔아먹는 거기 때문에 일단 장대봉 다음에는 추가적인 상승이 더 이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장대봉 다음에 이렇게 다시 조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또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바로 갈 종목과 옆에 조정을 거치고 와서 갈 종목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일단에 오전에 이 장대봉 쓸 때 오전에 상승 후 장중에 충분히 조정을 좀 거쳐야 돼. 우리가 이제 일봉상으로도 상승과 조정, 어느 정도 상승하면 일봉상으로 또 이제 가격상의 조정과 기간상의 조정을 거치잖아요. 그 다음에 장중에도 마찬가지. 장중에도 아침에 좀 강하게 상승하고 나서 조정받고 나서 그 다음에 끝날 무렵 30분 중에 끝날 무렵 30분. 이 30분에 좀 아름다운 양봉을 만들어 준다라면은 그 다음날 시가에 좀 이게 올라서 강세 출발할 가능성이 많고, 그 다음에도 장대봉이 설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나 비실비실 하다가 종가 무렵에 한 2시간 가까이 막 계속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벌써 이 이격이 바닥에 벌어진 그런 상태 있고, 그 다음에 각종 지표들을 보면 좀 과열된 분봉상으로 볼 때 과열된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다시 눌러버리는 경우가 있다니까. 그 다음 종가에 다시 좀 들더라도 그 당시에 좀 눌러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종가 승부하는 종목으로는 조금 부적절하다. 그러니까 이 종목은 예를 들어서 주봉이 상당히 양호하다 할 경우에는 끌고 가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단기적으로 승부를 늘려 할 경우에는 전장에는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충분히 조정 거치고 나서 막판에 좀 주가를 관리해 놓은 그런 종목들이 좀 탄력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점을 참고로 해서 한번 종목을 선정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가장 좋은 것은 박스. 이 박스를 돌파는 이 돌파매매거든요. 예를 들어서 1차 상승 후 이 긴 박스를 형성한 후 딱 양봉을 쳤다. 이 바로 죽지 않는다고. 이 만약에 죽는다면은 이 양봉을 감싸는 음봉이 넣으면 바로 손절해야죠. 그 속에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1차 상승 후 긴 박스를 형성을 해서 그 다음에 거래를 세우면서 양봉이다. 그 종목은 좀 강하게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 니콜라스 다비드슨 양반이 그 박스권이 창시자인데, 이 하나의 방법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잖아요. 여러분들이 많은 그런 이론, 그런 건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그런 몇 개의 방법만 가지고 그것을 계속해서 실전에 반복적으로 활용한다면 꾸준하게 수익을 올릴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실전할 때 실전 너무 머리를 막 복잡하게 하시면은 대응이 잘 되지 않는다고. 막 망설이다 세월만 다 보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종가 승부를 할 때 이러한 몇 가지 기준을 두고 종목을 선정한다면은 실패할 확률을 줄 수 있고, 근데 만약에 그 당시에 흐름이 좀 이렇게 좋지가 않다. 전반적으로 내가 선택한 업종의 흐름이 좀 이렇게 좋지 않다 할 경우에는 일단은 그때는 발빠르게 빠져나와야죠. 2% 미만에서 손절을 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개별적으로 사실 좀 힘들죠. 2,000원짜리, 3,000원짜리 같은 경우에는 20원, 30원이 1%다 보니까
그 2, 3% 손절은, 2% 손절은 좀 쉽지가 않죠. 그러나 대형 우량주의 경우에, 물론 대형 우량주도 요즘 그 개별주나 똑같아요. 잡주가 똑같아. 뭐 올라갈 때 7% 올라가, 내려올 때 7% 내려오고, 뭐 10%도 올랐다 내렸다. 물론 이렇게 할 경우에는 장중 트레이딩 매매하는 사람은 상당히 유리하죠. 한 7% 이상 오르면은, 장중에 들어가면은 한 3, 4% 정도는 그 수익을 낼 수 있거든요. 정확히 바닥에 사가지고 꼭지 팔 수 없잖아요. 한 9% 올라가도 본인이 들어가면 4, 5%밖에 수익을 못 낸다고. 좀 더 욕심 부리다가 또 밀릴 때 판다든지 하면은 또 수익이 많이 낼 수가 없죠. 여기 이제 그 당일 2시 30분 이후의 그 흐름이 상당히 중요하다. 종가 관리를 하는 종목인지 아니면 동시효과 무렵에 종가 무렵에 촥 밀어버린다든지, 종가 무렵에 이렇게 꼬리 달린 음봉 탁 달면은 그 다음에 올라 출발해도 그 종목 빠지, 그 관리를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반드시 시세를 크게 내는 종목은 물론 회사의 실적도 있고 재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그 주식을 관리하는 그런 선도 세력이 있어야 돼요. 그 선도 세력이 있어야만이 주가 상승이 상당기간 강하게 진행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장중 트레이딩. 장중 트레이딩을 할 때는 그 옆에 선물 차트를 이렇게 틀어놔야 돼요. 선물 차트. 여러분들이 그 개별주의 경우에는 전체 장세와는 무관하게 좀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만, 대형주의 경우에는 코스피 200 종목의 경우에는 그 선물이 사진글에 들어가 있거든요. 프로그램에 의해서 움직이는 경향이 많다는 이야기죠. 그럼 선물이 올라가는 그런 추세다 할 경우에는 코스피 200 종목 중에서 조금 이렇게 그날 좀 강한 종목이다 할 경우에는 그런 종목 사면 손해보지 않는다고. 얼마라도 올라간다는 이야기죠. 그럼 오늘 어떻습니까? 오늘은 외국인들이 선물을 3,000계약, 뭐 종가 보니까 한 3,000계약 넘게 팔았대요. 3,000계약 넘게 팔고, 다시 말해서 선물을 오늘 장중에 추세주로 계속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선물이 흘러내려오니까 그 주식도 플러스 났다가 뭐 11%까지 막 빠지기도 했잖아요. 내려온다고. 그러니까 선물이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대형주들이 올라가 있습니까? 그것이 거꾸로 역으로 거슬러 가지고 올라가는 종목들은 어떤 재료가 있다든지 좀 이렇게 그 회사의 뭐 어떤 좋은 내용이 나온다든지 이럴 경우는 모르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프로그램 사진권에 들어가기 때문에 나 홀로 위쪽으로 가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죠. 특히 선물이 이렇게 막 가파르게 내려올 때는 더욱더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선물 움직임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가면서 트레이딩을 할 필요가 있다. 일단 외국인의 선물 수급이 가장 중요하죠. 외국인들은 그 시세를 조정하는 그런 힘이 있다고요. 기관은 조금 약한 것 같아요. 기관은 선물을 많이 사더라도 보면은 시세를 좀 이렇게 끌어가는 그런 힘이 약하고, 특히 뭐 개인은 안 되겠죠. 그 외국인의 경우에는 뭐 3,000, 5,000 계약 가지고도 장세를 철저하게 컨트롤한다고. 시세를 만들어가면서 움직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외국인들의 그 선물 수급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옵션 분석도 상당히 중요하다. 다시 말해서 풋을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좀 공격적으로 사고 있는데, 그러니까 위쪽으로 가지 않거든요. 다시 말해 개인들이 콜을 매수를 많이 한다. 그러면 그날은 위쪽으로 잘 가지 않는다고. 개인들이 방향을 바꿀 때까지, 마음을 바꿀 때까지 하방 쪽으로 계속해서 콜을 많이 살 경우는 하방 쪽으로 밀어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면 외국인들이, 개인들이 마음을 바꿔가지고 따라가면은 또 역으로 또 올려버리죠. 이러한 양상이 장중에 비일비재하게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선물을 외국인들이 좀 추세적으로 사나, 그러니까 선물 차트가 윗방향으로 되어 있나 아랫방향으로 되어 있나, 이것을 잘 분석하고, 그 다음에 콜 옵션을 개인들이 매수하나 풋 옵션을 매수하나, 또 외국인들이 이 방향을 어느 쪽에 두고 매매를 하고 있나, 이러한 부분들을 체크를 해서 대응을 한다면 실패할 확률을 훨씬 줄일 수 있고, 실패할 확률이 줄어들면 돈을 벌겠죠. 자, 그 다음에 그 대형주와 개별주 매매, 대형주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선물 방향 따라서 매매하는 게 좋다. 선물이 하방 쪽으로 상당히 가파르게 진행된다. 그때는 대형주 지게 단다 치시면 수익 못 내요. 입방향으로 단다 치시면 안 된다고. 주식 선물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으로 이제 보면 되겠죠. 아래쪽으로 밀리는 종목, 추세 깨지는 종목, 그런 종목들을 위주로 해서 매매를 하시면 되겠죠. 근데 개별주는 코스닥 차트를 딱 내놓고 매매하시면 돼요. 코스닥 차트. 물론 막 2, 3천짜리 그런 종목들 막 순간적으로 급등했다 급락했다 이런 종목들 뭐
상관없이 매매할 수 있겠습니다만 코스닥 차트, 분 차트 이렇게 하방쪽으로 강하게 기울고 있다. 그러면 가능한 한 매매는 안 하시기 바라요. 윗방향으로 되어 있다. 윗방향으로 흘러간다. 그럴 경우에는 조금 움직일 종목들, 좀 강한 종목들을 들어가면은 충분히 수익을 내고 넣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들의 그 매매 동향, 쌍끌이 매수를 하는 종목, 쌍끌이 그 매수를 하는 업종, 종목,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해서 대응을 한다면은 좋은 투자 성과를 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뭐 같이 올려놨구나. 자, 거미디어 보면은 이 일봉인데 이것이 이날 종가 무렵이라고. 여기 60분 차트죠 아마. 이 종가 무렵에 주가를 조금 갈려 있잖아요. 자, 이날이 이 십자가라고. 그 양봉하고 그 다음에 음봉 주고 딱 이렇게 십자가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한번 올리겠다는 뜻이거든. 이 출세가 입방향으로 되어 있잖아요. 입방향으로. 그럴 때 이때 종가성 보면 이게 작년에 9% 올라갔거든요. 9% 올라갔다가 지금 종가에는 뭐 4.23% 상승으로 마감이 됐는데 저하고한 5, 6%, 4, 5% 정도는 수익을 낼 수가 있잖아요. 종가승부에서. 그러니까 여기 밑에 분 차트를 보면은 끝날 무렵에 30분이나 60분에 딱 양봉이 된 이런 종목들은 종가 무렵에 주가를 갈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일봉의 방향이 윗방향으로 좀 이렇게 추세가 좀 강하게 형성되어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만약에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충분히 뭐 보합 근처에서 아니면 수수료 정도 손실 보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고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이 종목의 경우에도 이 양봉 보고 하면 종가 승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양봉 보고 추세가 상방인데다가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종가 갈려있죠. 상승 후 쫙 이렇게 행보하다가 종가 무렵에 또 갈리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이렇게 상승 후 이렇게 행보하지 않고 여기서는 비실하다가 끝날 무렵에 이렇게 상승을 시켰다. 그럼 이 이격이 이미 많이 벌어져 있잖아요. 그럼 만약 아침에 높게 출발한다면 이격이 더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후에 두들겨 맞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분 차트의 경우에도 일봉이나 주봉처럼 그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움직이게 되는데 이러한 원리를 잘 이용을 하신다면은 좀 더 종목을 확률을 좀 높게 이렇게 좀 선별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관심주 자, LG화의 경우에는 매수가 197,000원 197,000원 손절가는 19만에 무너지면 이탈 시 손절 그 손절은 7,000원이니까 뭐 한 3% 정도 되네. 한 3% 정도 되겠네. 그 목표 수익은 한 7에서 10% 정도. 얼마까지?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얼마까지 내려고 얼마까지 올라간다고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건 어떤 전문가, 신의 신도가 알 수가 없어요. 주가는 왜?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디서 매수하고 어디서 매도하고 이거 제시하는 사람 제가 볼 때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흐름이 좀 강하다 할 경우에는 조금 못 며칠에서 매수를 할 수도 있고 좀 약할 경우에는 좀 아래에서 깔아서 매수하고 올라갈 때도 강하게 튀어 올라간다. 그러니까 목표치 설정했다고 이것이 팔 이유가 없잖아요. 강하게 튀고 있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또 미리 또 7%, 10% 이렇게 못 가더라도 중간에 또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좀 유연한 그런 매매를 좀 여러분들도 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OCI 같은 경우에도 OCI도 이 종목도 워낙 지금 많이 빠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이거 시세는 좀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자, OCI 경우에도 보면은 여기서 좀 이렇게 강하게 좀 움직이려면은 이런 대량 거래가 양봉에서 나타나야 되는데 좀 음봉에서 좀 많이 나타나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조금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 종목도 지금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그 반등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겠네요. 자, 그동안 추천된 종목들 한번 점검해 보면은 유니테스트 이 종목이 그동안 제가 추천된 종목 중에서 지난번에 종문단위가 한 종목 손절하고 다 수익을 많이 났죠. 특히 유니테스트의 경우에는 한 달 만에 한 60% 수익 올라갔어요. 60%.
여기서 제가 추천해 드린 종목인데, 한 달 새, 최근에 또 탄력주로 움직이고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5월 연속 지금 급등세가 진행이 되고 있죠. 이 종목은 우선 이탈하면은 일단 한 차례 수익을 챙겼다가 다시 저가 매수하는 그런 전략도 괜찮아 보이고, 지금 현재 이 종목의 경우는 뒤에 이제 거래도 없이 막 이때 대량 거래가 발생하고 나서 거래 없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흐름이 아직까지는 살아있다. 많이 올라왔지만 단기 조정 후 다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지난주에 제가 이 종목 한 종목 추천해드렸는데, 이 19,700원이죠. 그 19,650원 이렇게 하고 나서 이렇게 그날 다음날 7% 올랐어요. 7% 이상 올랐어요. 7%. 만약에 단타 치신 분들은 그 7% 수익을 냈겠지만은, 그러지 못하고 들고 계신 분들은 오늘 한 1% 상승해서 25,500원이니까 한 7,800원 정도, 한 700원 정도 남았네. 한 7,800원 정도 남았네. 그러니까 다음 주에 이 고점을 벗어나지 못할 경우에는 일단 한 차례 소폭이라도 수익을 챙긴 후 다음 장세에 대비하는 전략이 괜찮아 보입니다. 일단 기관들이 그 대규모 매수를 하고 아직까지 빠져나오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소행주 차트, 아까 제가 앞서 보여드렸잖아요. 소행주의 그 흐름이 지금 좀 이렇게 추가적인 조정을 암시하기 때문에 이 종목의 경우에도 만약에 이번에 이렇게 강하게 이쪽으로 올라가지 못한다 할 경우에는 일단 소폭이라도 수익을 챙기는 전략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또 다음날 장대봉을 세운다면은 또 더 끌고 가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를 깨면은 20선을 깨면은 그냥 뒤도 돌아보지 말고 일단은 정리를 했다가 다음에 재매수 수입을 검토하는 그런 전략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날 이후의 관심주는 제가 LG화학 제가 가격대를 제시해 드렸죠. 그리고 지금은 대형주들이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좀 저가 가능성에 매수를 하시고, 그다음에 목표 수익률도 낮추어 잡는 그런 전략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지금 날씨가 갑작스럽게 많이 추워졌거든요.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음 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